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다시 세단 열풍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팰리세이드다 GV80이다 SUV 이야기가 유독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건 당연하죠. 전 세계적으로 SUV 열풍이 거세다 보니 신차도 SUV 중심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국산차 시장은 약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가 신형 소나타를 출시한 이후 기아차가 K7 프리미어를 출시하고 현대차가 더 뉴 그랜저를,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K5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최근에 그랜저가 나오면서 세단 열풍이 다시금 거세질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 대수도 그렇고 더 뉴 그랜저가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아차가 갑자기 K7에 트림을 하나 추가한 것인데요. X 에디션이라는 새로운 최상위 트림인데 그랜저 캘리그래피를 의식한 걸까요? K7 프리미어는 출시 한 달 만에 그랜저를 판매량으로 이겼었죠. 그래봤자 정문구 회장의 왼쪽 주머니냐 오른쪽 주머니냐 차이인데 뭐하러 따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K7과 그랜저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K7 프리미어는 올해 6월 24일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6월 판매 실적으로 1,500대 정도를 기록한 이후 7월에 5,700대 가까이 팔리면서 그랜저를 판매량으로 제쳐버렸죠. 8월과 9월에도 5,000대 이상 판매를 유지해서 드디어 서자 탈출이다, 페이스리프트 잘된 케이스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랜저 판매량이 10월부터 다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3,650대 정도를 팔던 그랜저가 갑자기 6,800대를 넘어선 것인데요. 11월에는 8,095대까지 늘어나면서 K7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놨습니다. 야, 역시 신차 효과는 무시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판매량은 더 뉴 그랜저와 전혀 무관합니다. 신형 그랜저는 11월 1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집계된 통계는 기존 그랜저의 판매량이 포함되어 있죠. 대부분이 기존 그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뉴 그랜저의 성공 여부를 전혀 따질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뉴 그랜저가 출시된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기아차가 K7 X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기아차는 K7 탄생 1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트림이다 라고 말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랜저 캘리그래피를 대응하기 위한 기아차의 전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랜저 캘리그래피는 산타페로 치면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것이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최상위 트림인데 나머지 트림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사양들이 기본으로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앰비언트 무드램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 전용 디자인도 적용되는데요. 그간 사진으로 많이 봐왔던 19인치 스퍼터링 알로이 휠, 반광 크롬 범퍼 그릴, 반광 크롬 사이드 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뒷좌석 고급형 암레스트,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기아차가 더 뉴 그랜저 출시 후 꼬박 13일이 지난 뒤에 출시한 K7 X 에디션은 그랜저 캘리그래피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상위 트림이었던 노블레스 기본 품목 외에 내장 사양으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스웨이드 내장재,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추가되었고요. 편의 사양으로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뒷좌석 측면 수동성 커튼,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추가됩니다. 사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기존 상위 트림에서도 옵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름 명색이 고급 준대형 세단인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K7 X 에디션과 그랜저 캘리그래피 차이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그랜저는 후방 LED 방향 지시 등이 캘리그래피 바로 아래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K7은 모든 트림의 후방 일반 전구 방향 지시 등이 장착됩니다.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화이트 크림 외장 컬러,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총 4가지입니다. 반면 K7 X 에디션은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HUD 팩,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크롬 스퍼터링 휠, 인테리어 무드램프,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한눈에 봐도 그랜저 캘리그래피보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데요. 그랜저 캘리그래피의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과 다르게 K7 X 에디션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옵션으로 제공되네요. 이것도 서자라고 차별하는 걸까요? 그랜저에서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19인치 타이어와 휠도 K7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내 무드램프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그랜저 캘리그래피에서는 기본, K7 X 에디션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두 차의 공통점도 있는데요. 한창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RMDPS가 두 차 모두 2.5 가솔린 모델에는 장착되지 않고 K7은 3.0 가솔린 모델부터 그리고 그랜저는 3.3 가솔린 모델부터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K7 또 서자라고 차별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격 차이를 보고 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7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 사양이 많아서 풀옵션 사양으로 맞추면 그랜저와 맞먹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우선 그랜저 2.5 가솔린 캘리그래피 트림의 기본 가격은 4,108만원이고 최대로 발생하는 옵션 가격은 275만원입니다. 취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그랜저 캘리그래피의 실구매 가격은 4,420만원, 그랜저 캘리그래피 풀옵션 사양의 실구매 가격은 4,710만원 정도가 됩니다. K7 2.5 가솔린 X 에디션 트림의 기본 가격은 3,505만원입니다. 최대로 발생하는 옵션 가격은 536만원이고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K7 2.5 X 에디션의 실구매 가격은 3,770만원 정도, 풀옵션 사양은 4,3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저 실구매 가격 기준으로는 그랜저가 약 650만원 비싸고 최고 실구매 가격 기준으로는 약 370만원 비쌉니다. 이를 보고 옵션 자유도가 높다는 점에서 K7 X 에디션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K7이 그랜저 판매량을 이기는 것은 아마 지난 9월이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랜저 공급 수준이 팰리세이드만큼 포화 상태가 아닌 이상 월간 판매량은 K7을 가볍게 뛰어넘을 겁니다. 이미 2세대 K7 첫 출시 때도 그랬죠. 2세대 K7은 2016년 1월에 출시됐고 그랜저 IG는 2016년 11월 22일에 출시됐는데 1월부터 11월까지는 세대 교체된 K7이 세대 교체되지 않은 그랜저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인 2017년에는 그랜저가 11만 대를 넘게 팔며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 이름을 올렸고 같은 기간 동안 K7은 그랜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팔렸죠. 풀체인지 대 풀체인지의 대결이었을 때와 페이스리프트 대 페이스리프트의 대결, 결과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뉴 그랜저가 영업일 기준으로 11일간 사전 계약만 32,000대를 넘겼다고 하니 이번에도 K7의 행보가 그리 순탄할 것 같지만은 않네요. 영상 말머리에서 말씀드렸듯 크게 보면 같은 그룹 소속이기 때문에 비교가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만큼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시구매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